네, 기업가 정신 사례 내용을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해서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돈을 잃는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리스크가 큰 거죠. 근데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리스크를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두려움을 저는 용기로 바꾸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걸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이 말했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되겠지. 그죠? 133척이 12척의 배와 싸워야 할 때 명랑해전에서요. 아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금 어떤 군사들이 막 그죠? 진지를 이탈하고 있고 그죠? 백성들이 두려움에 들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그때 이순신 장군이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합니까? 아들이 한 번 더 묻죠. 아버지, 두려움을 용기로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죠? 라고 말할 때 이순신 장군이 뭐랍니까? 누가 나서서 열렬히 싸우다가 죽어야 되겠지. 누가 나서서 열렬히 싸우다가 죽어야 되겠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죠. 그게 바로 오리지널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이건 기업가 정신을 넘어서서 희생정신이죠. 희생정신. 내 한 몸 불살아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 이 기업가 정신하고는 비유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그렇죠? 코로나만 아니면 지금 당장 제가 갔을 텐데 멀리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충원을 못 가보겠습니다. 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면 현충원을 꼭 방문해서 그 주변을 일대를 올라간 김에 관광도 하고 아산을 갔다 내려올 생각입니다. 아무튼 아직 제 목록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총각내 야채 가게 이영석 대표입니다. TV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 이영석 야채 가게 치면 다 나옵니다. 자, 이분이 상당히 뭐 목소리도 걸쭉하고 그죠? 무일푼으로 그죠?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죠. 그 다음에 총각내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줄을 선다. 야, 시장은 가게 앞에서 날마다 교통 정비를 한다. 그날 들어온 생선은 다 팔기 전에 떼기는 냉동고가 없다. 야, 과일도 맛이 없었으면 사후 관리를 해준다. 지난번에 맛이 없던 과일은 다시 그죠? 직원들은 매일매일 난타 같은 공연을 한다. 자, 이게 다 이영석 대표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던 그죠? 결국은 LG전자와 그때 조인을 해가지고 총각내 야채 가게에 가서 그 옆에 이렇게 야채도 파는 그런 어떤 행사도 걸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총각내 야채가 생각이 좀 그죠? 달라나지 않습니까? 야채 가게 돈이 될까?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파는 그 동네 가게 아닐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죠. 발상이 완전히 전환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선한 야채를 빨리 싼 값에 떼어가지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딱 보이면서 좀 비싸더라도 빨리빨리 공급하고, 그죠? 그날 그 야채는 완전히 완판을 벌이는, 그죠? 네. TV 몇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강연 활동하면서 요즘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임팩트 한동훈 대표인데 되게 젊습니다. 국내에 이름이 있는 공병호라든지 유수연, 김태원 유명한 강사들을 모아서 강연을 펼치면서 어떤 그
그 사회적인 기업 이런 기여를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점점.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강사들이 개별로 이렇게 1인 기업으로 또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한대 뭉쳐서 이렇게 또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한때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못하죠. 코로나 사태로. 아무튼 또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지금까지 다 이겨냈고 버텨냈기 때문에 저는 꼭 내년 초쯤 되면 완전히 코로나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스타일 난다 김소희 대표인데요. 자, 평범한 것은 평면에 불과하다. 온라인 얼류 쇼핑 1등 기업 스타일이 난다. 여성분들은 좀 많이 알 것 같아요. 그죠? 매일 20만 명 이상이 방문. 와, 대단합니다. 패션계의 절대 강자 스타일이 난다의 주인. 자, 이분인데 상당히 젊죠. 자,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죠? 소재지 일기 보세요. 6천, 4천, 2천, 단독주택 5천, 5천. 이야, 멋집니다. 멋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남다른 아이디어를 먼저 플랫폼 시장에 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자, 6일 약국 갑시다. 김성호 약사입니다. 약사 대표. 지금 현재 메가스타디 그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죠. 대단합니다. 택시만 타면 내 입에서 자동으로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니까 6일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약국을 그렇게 조그마한 약국을, 그죠? 조그마한 약국 하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경상도 마산, 제 친구 마산이 있는데, 제 누님도 마산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4.5평의 규모 인원은 약국을 책도 내면서 자기 스스로 택시를 타서 이곳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유명한 곳으로 만들었다. 이 부분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6일 약국 갑시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기업가 정신 마인드를 많이 키워낼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생각 발상이 남달라요. 그죠? 네. 지금 그러니까 메가스타디 초중고 사업부를 해서 지금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저절로 착해지지 않는다. 기업은 저절로 착해지지 않죠. 어떻게 착해집니까? 경영 윤리를 잘해야 기업이 착해지겠죠. 자, 그래서 경영 윤리, 자, 윤리 경영 윤리. 아무튼 자, 기업이 윤리적이지 못하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제품 쓰고 싶지 않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CEO가 뭐 불륜을 저질렀다, 뭐 세금을 탈루했다, 아니면 그 아들이 마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제품 안 쓰고 싶죠.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윤리란 뭐냐? 사회 공동생활의 질서, 규범을 밝히는 척도다. 그런 어떤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어떤 규범을 안 지켰다 이 말이죠. 인간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 옳고 그름의 선악에 대한 판단 체계다. 이게 윤리다. 자, 윤리적 기업 활동은 뭐냐? 바로 경영자들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때 사회적 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윤리적인 부분이 만약에 퇴색된다면, 기업의 이윤만 창출한다면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가더라도 눈 감고, 그죠? 바로 결제하고 바로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법적으로 또 정당이 되겠고 일반인들에게 도덕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경영자 기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핵심이며, 맞죠?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의 뭡니까? CEO죠. CEO. 기업의 CEO가 이 윤리적이지 못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물들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회사가 나가야 되는데, 그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업 경영의 본질은 내지는 기업의 목적과 관련된 근본 문제가 뭐냐? 그래서 기업 윤리 문제다. 기업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재화 공급,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기능. 오롯이 돈을 버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기업 윤리의 실천을 동시에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현대 기업이고 지금은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윤리는 도덕의 기준 또는 규범이 되는 인간 행위의 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는 도덕적 원칙, 가치관의 기본이며 경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의 판단의 기준과 원칙이다. 그래서 사실 윤리 교육을 한 날 한시에 교육받는다고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몸속 뼛속 깊이 실천을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만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윤리 교육은 끊임없이 해와야만 되는 것이 어른 돼서 잠깐 교육받는다고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윤리 교육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가? 자, 이건 우리 책이 없는데 제가 추가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보와 기회가 많아진 거죠. 수요가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은 거죠. 종업원들을 사생활 침해나 열악한 근로 조건에로부터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진짜 기업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사는데 이때 고객이나 소비자들은 그죠? 안 좋은 제품을 쓰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누구는 배불리고 누구는 힘들게 사는 거잖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꼭 그 자연을 해치고 그죠? 그 지역을 해치는 지역을 오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시민단체의 기업 윤리 감시 활동이 강화되어서 그죠? 기업이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끔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업과 정경 유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업이 감사를 안 받아도 되고 세금도 탈루를 하고 그죠? 부식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정부가 짝짝이 돼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는 그걸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기업에 대한 윤리적 행동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하라고. 그래서 대기업이 어떻습니까? 지배구조를 강하게 가면서 모든 이 모기업을 다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분산하지 않고 분간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리가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그죠? 공정한 어떤 경쟁의 구도에서 시장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세가 그죠? 자기 모기업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업 윤리는 거칠의용이 아니라 개방한 시대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경쟁 요소다. 뭐라고요? 기업 윤리는 거칠의용이 아니라 개방한 시대, 투명한 시대니까 개방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를 극과 속으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기업의 어떤 실태를, 기업의 매출액을 그죠? 그러니까 뭐 노조가 많이 결성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업의 매출이 얼마가 걸렸고 그게 어떻게 써야졌고 그걸 아주 상세히 잘 공개하면 투명하게 하면 노조가 그렇게 많이 힘을 발휘해서 회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자, 기업 윤리의 특징은 뭐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맞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윤리, 사회윤리를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직은 사회가 용납하고 기대하는 기업 행동의 불분율에 불과하다. 아직은 명시적이보다는 암시적. 한마디 암묵지 머릿속에서 그냥 해야 된다 이 정도가 있지 명시적으로 딱딱 이렇게 윤리 헌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잘 지키지도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완전히 어긴다는 그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그렇죠? 문서화되고 암묵지를 형식지화시켜서 공표하고 그 처벌도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걸 이렇게 세상에 알렸을 때 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면 어떻게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죠? 힘든 거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인권 보호를 경제 성장에 따라 소비자는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소비 욕구는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피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걸 피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 논란. 자, 대한항공 땅콩 해양 사건, 금복주, 여성차별 이런 등 결혼 앞둔 여직원의 퇴사 종료, 그죠?
그 다음에 미스티시티 회장, 미스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모고관장 회장, 운전기사 폭행, 아주 다양한 그런 윤리적으로 어긋난 그런 사회적인 이슈화됐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업은 윤리적 경영을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 맞죠? 그 사례를 제가 뒤에 가져왔습니다. 기업 윤리는 과거의 기업 관행처럼 여겨왔던 뇌물, 이런 부분이 이제 김영란법 해서 그죠? 윤리적으로 이게 로비 활동을 못하게끔 했죠. 그래서 기업 윤리성으로 대두되고 기업의 신뢰성 하락에 주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업의 비재무평가 시에 부패 비리 척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윤리, 사회 윤리,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성희롱, 성차별 이런 부분도 기업의 평가 항목으로 그죠? 많이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 경영 현장도 각 기업에서 이제 소속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느냐? 국제 윤리 경영에서 뇌물, 탈세, 환경 오염, 고위 광고, 과대 광고 등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국제적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국제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윤리 라운드가 제정되면서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 그죠? 이런 걸 서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 있는가? 또 사회적 책임의 경영의 표준 ISO 26000을 2010년도에 공표해서 윤리 라운드를 해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그죠? 경영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제도화 시키고 있지만 아직 강제성은 좀 아직 약하고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은 혼자만 존재할 수 없다. 많은 기업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많은 이해관계자, 또 일반 환경들하고 그죠? 그래서 기업의 성장은 곧 그 나라의 뭡니까? 그 지역의 고객들의 어떤 그 호주머니에 돈이 나와서 기업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죠? 서로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역할까지 결국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익을 다시 되돌려가지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창업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이익 모델, 사회 이익 모델. 자,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 모델은 말 그대로 그냥 개인 기업처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사회 이익 모델은 이 기업이 몇 겁니까? 우리가 같이 잘 되어서 더불어 잘 살아야죠.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익 극대화가 있지만 가치 극대화, 그죠? 단기이면 장기고 법의 관행대로 하지만 공사에 대한 적절한 보수 기대하고, 자기 이익에 추구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 생각하지만 사회가 필요한 가치를 제공한다, 그죠? 가급적 능률적이지만 가급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 하루 이틀 만나고 끝날 사이가 아니라 다시 만나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려면 윤리 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 우리 책에 나왔습니다. 윤리적 딜레마. 도덕적으로 보아 하든 하지 않든 비윤리적으로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그죠?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담배 인상공사에서 담배를 파는데 담배를 많이 파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배를 죽는다. 참 윤리적 딜레마죠. 이걸 내가 많이 파는 게 맞는 건지 국민들 생각하면 좀 덜 파는 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양심사는 이거 그죠? 필수를 잘 하는데 어떤 조직의 현직, 전직 구성원의 독자적인 어떤 판단으로 조직 자체가 또는 그 조직의 내부에 저질러진 비윤리적인 행동을 폭로하는 행위, 양심선. 이거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죠? 반갑음을 하거나 그죠? 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핀란드 같아요. 핀란드의 그 관리비가 8만 원, 9만 원 나오는 게 1,200만 원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빌라에 사는 사람이 그 관리하는 그 관리 그 관계자들이
세금을 자꾸 이렇게 걷어가지고 자꾸 개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좀 회계 외부에 감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게 됐으면 비리가 나와 좀 들통나는데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 누가 그걸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알고 나서 그 집에다가 완전히 관리비를 1,400만 원을 이렇게 부과했다는 그런 이슈가 됐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똥낀 놈이 그죠? 썩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누가 지금 그 빌라에 나가야 됩니까, 그죠? 예, 내쫓아가고 별짓을 다 한다. 바른 소리하고 욕 먹는 그리고 바른 소리하고 욕 먹는 사회가 바른 사회입니까? 문제가 심각한 사회죠, 그죠? 예, 바른 소리에도 더 성진하고 더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죠. 양선언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기밀 보호나 충성, 책임보다는 타인의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이게 양심선언이 자유롭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터질 거, 그죠? 좀 빨리 터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점 관점에서 부정적 사회 시스템. 자, 보면 어떻습니까? 주주 가치 극대화, 이거 우리 부교재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경유착의 형태로 정부를 부패 또는 축적한 부와 힘으로 다른 사회 구성을 핍박하고 자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땅콩 리턴 사건. 그죠? 그 땅콩이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땅콩이 아니라 태국이나 이 베트남 가면 땅콩이 아주 딱딱해요. 거기에다가 홈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따는 큐브가 있어요. 좀 철로돼 있는데 이렇게 탁 돌리면 땅콩이 탁 빠지면서 되게 맛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땅콩 그건 그냥 깨면 되잖아요. 손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호두처럼 되게 딱딱해요. 이렇게 피니스가 돌려야 되는데 그 땅콩을 먹고 싶은데 그 도구가 없다고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해야 돼요? 비행기 혼자 타고 갑니까? 1인 비행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갑질이 심했으면 대한항공은 자기 꿈인 줄 알아요, 그죠? 대한항공이 자기 꿈인 줄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법인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법인이 자기 꿈인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냥 자기 꿈인 줄 알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내 거다.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벼락, 그죠? 예, 자녀 조현민 전무가 그죠? 직원들한테 물벼락 이렇게 껍질 던지고 난리 법석 뛰고 엄마는 한참 다 하죠. 예, 막 서류 다 집어 던지고 공사판에 가가지고 게임판 치고 그 영상 봤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또 뭡니까? 그 기사, 운전기사 두드러 패고 그래서 합의 보고 돈 좋아서 합의 보고 정말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외국에 가서 세금 안 하고 그죠? 다 이렇게 탈세해서 뭡니까? 다 물건 사오고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니까 이걸 보고 그죠?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얼마나 열이 받쳐서 돌아갔었을까요? 제대로 된 사람은 아마 아버지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닮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내부사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는 정말 완전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네,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근데 너무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남양유역의 소녀, 그죠? 마약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그죠? 뭐랍니까? 야, 중앙지검 부장 검사,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검찰청장이랑 다, 그죠? 말도 이런, 그죠? 이런 말이 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통하죠? 이런 사회는 아니죠, 그죠?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은 내 것이 아니다. 기업은 내가 잠시 운영하면서, 그죠? 내가 그 금액을 하는 데 된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유일한 강사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명예사. 자,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은 결국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시작을 하지만, 창업을 하지만 법적인 걸 지켜내고 그 속에서 윤리 경영을 하면서 결국은 남을 돕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이 단계가 결국은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좀 창업을 했을 때 가져야 될 마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한다면 종업원들을 홀몸이 아니잖아요. 종업원을 잘 월급을 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을 하루아침 폐업을 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사회 책임은 우리 사회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맞죠? 의사결정을 하는 행동을 추구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내가 사회적 책임이 있구나, 의무가 있구나. 자, 사회적 책임은 기업 활동으로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관점, 기업의 사회적인 관계를 지배해야 되는 윤리적 원칙, 관점에서 올바른 정책,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추구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되게 많은 어렵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사회에 대하여 경제적,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준다. 사회적 책임, 맞죠? 개인, 조직, 사회 전체를 간의 상호간의 의존성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견제해요.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이나 그죠? 서로 함께 어우러서 이렇게 기업이 돌아가는 것이지 절대 혼자 독점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밑에 종업원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도움으로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게 내 건데 하면 그쪽 뒷돈 챙겨가 로비 쓰고 그 돈으로 부동산 사고 자기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뭐냐?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론으로 앞으로 강화되어야 된다. 그죠? 반짝하고 끝낼 게 아니라, 맞죠? 기업의 소득 추구, 정부,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사회적으로 이익이다. 결국은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관계 잘 쌓으면 결국 기업으로서 나중에 제품도 잘 팔리고, 그죠? 예. 정부 비용도 감시 활동도 감수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감사 활동 펼쳐야 되니까 기업 운영에 유지에 도움이 되고 이미지 개선도 도움이 되고, 그죠?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이해관계자는 협력을 구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기여할 수 있으며 신뢰하는 사회를 조성하여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 기업이 기여할 수 있다. 내가 창업한 기업이, 그죠? 그래서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비교해놨는데요. 기업 윤리는 경영, 의사결정,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판단,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사회 책임은 의사결정 행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여기라고 사회적 가치를 결과준다. 한마디로 옳고 그름은 윤리가 해당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 기업이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는 게 사회적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거죠. 옳고 그름은 당연한 거고 옳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사회에 기여한다? 말이 됩니까? 그 돈 쓰고 싶으세요? 여기 받고 싶으세요? 그 회사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받고 싶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기업 윤리는 사회적 윤리 규범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그죠? 기업 윤리는 사회적 윤리 기본. 맞죠?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요구나 기대. 한마디로 이 사회가 우리 기업에, 내가 창업한 기업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폐수 오물 처리 잘하고, 그죠? 세금 잘 내고, 탈세하지 않고, 맞죠? 직원들 복지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또 넘어서 공헌 활동까지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외부 환경의 압력에 강제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이고 사회 책임은 기업의 자유의지. 어떻게 보면 기업 윤리적인 부분은 좀 의무사항이 좀 강하고 그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은 이런 좀 자유주의. 꼭 기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꼭 뭐 사회 환원을 해야 되는가, 사회 책임이 있는가, 돈을 꼭 많이 기부를 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좀 수동적인 개념이고 좀 이런 능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기업 윤리는 조직 구성원에게 인적 자원이 강조되는 반면 사회적 책임은 조직 차원의 중심을 둔다. 자, 그래서 개개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뜻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사회적 책임은 조직 전체 환경,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사회 환원을 하고 돕고 이러다 보면 대기업이 그 선을 보이다 보면 밑에 있는 작은 계열회사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고 또 따라가죠. 환경에 또 이렇게 같이 심취되어서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윤리의 책임 개념, 기업은 인적 조직의 사회 반응이라는 점에서 네 가지 측면의 상호 관련성이 있다. 자, 기업은 기업의 대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역할 강조. 그 다음에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 기대. 자,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고. 사회적 책임 범위. 자, 가보겠습니다. 주주 부의 극대화. 자, 주주가 돈을 투자했는데, 그죠? 주주의 보조원리 사정을 걱정 안 할 수 없죠. 이해관계자, 또 극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그래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이다. 순서 기억이요, 그죠? 경제적 책임, 기업을 운영할 때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 맞죠? 윤리적, 자선적 책임. 이게 이제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그죠? 자선적 책임, 사회적 책임입니다. 다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사회적 책임입니다. 자, 사회적인 내용입니다. 기업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좋은 복지, 이해관계자의 어떤 조정, 그죠? 대기업은 돈을 많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공해 방지, 기술 개발, 후계자 양성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업은 창업을 했을 때 기업은 절대 내게 아니라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시 경제적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가 그죠? 문제없이 세금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윤리적으로 어긋남이 없으면서 또 뭡니까? 예, 자선 바로 사회적 그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